다음 날 희정당. 내금위장이 이해나를 데리고 희정당으로 오자 임금은 이해나를 들이고 내금위장은 돌려보냈다. 뒤이어 의금부도사 이정명이 임금의 명에 따라 수정대군에 관한 의금부 추안을 가지고 왔다. 전하, 신의금부도사 이정명 수정대군의 의금부 추안을 가지고 왔사옵니다. 상선이 이를 받아 임금에게 전했다. 임금이 추안을 받아들고 말했다. 알겠노라. 이만 물러가도록 하라. 이정명이 물러가자 임금은 이해나를 보며 입을 열었다. 낭자. 이것이 인양군과 낭자의 부친인 이강호의 몰살 사건에 대한 의금부 조사에 관한 추안이니라. 여기에 사건이 전모와 관련자들의 조사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라. 그리고는 상선에게 말했다. 상선. 예나 낭자를 옆방으로 안내해주게. 상선이 임금으로부터 추안을 받아 이해나에게 건네주면서 그녀를 옆방으로 안내하고 말했다. 이 낭자. 여기서 읽도록 하게. 고마워요. 상선 영감. 상선이 나가자 이해나는 의금부 추안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추안의 내용은 이러했다. 사왕의 후궁소생 인양군은 10살 아래인 정비소생 의령대군의 왕세자 책봉이 임박하자 이에 반감을 품고 책사 이강호가 내놓은 책략대로 의령대군을 제거하려 했다. 인양군과 의령대군의 대립 속에 사왕의 동생 수정대군은 형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르고자 인양군과 의령대군의 대립을 교묘히 이용하여 둘을 제거하고 그 기세로 상왕을 폐위하고자 회책했다. 그리해 수정대군 측 한량을 이용하여 인양군과 그의 책사 이강호를 몰살하고 그 죄를 의령대군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리하여 양가의 몰살 사건은 의령대군의 소행으로 인정되어 유배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으나 수정대군의 모사 중 한 명이 그의 모반을 밀고 함으로써 수정대군은 제주도로 유배되었다. 그 후 전국을 안정시키고자 의령대군은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수정대군이 인양군과 이강호를 몰살한 한량을 끝내 밝히지 않은 채 유배지에서 자객에게 암살당하여 양가의 직접적인 몰살의 원흉은 밝히지 못한 채 영원히 미궁 속으로 빠져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해나는 인양군 사건의 추안을 다 읽고 눈을 감았다. 여태껏 원흉이라고 생각했던 이경은 원흉이 아니었다. 사건의 자세한 진상도 알지 못한 채 하마터면 무고한 그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다행이었다. 처음 본 이경에게 품은 연정을 지우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다. 원흉은 이미 죽었으나 직접 부친을 살해한 그 한량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내어 복수를 해야만 했다. 이해나는 마음을 정리하고 대청으로 나갔다. 지밀상궁이 임금에게 고했다. 들라하라. 임금의 말이 떨어지자 문이 열리고 이해나가 방으로 들어왔다. 앉으라. 이해나가 임금 앞에 다소곳이 앉았다. 그대, 미안하다. 이제 알겠는가? 처음부터 내가 원흉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더냐? 그래서 더욱 미안하다. 하마터면 무고한 그대를 죽일 뻔했다. 임금이 크게 웃었다. 말을 바로 해야지. 예나 낭자가 나에게 죽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잊었는가? 어찌 있겠느냐? 원흉이 그대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런데 그대같이 총명한 임금이 그 한량이 누구인지 아직도 알아내지 못하였다니 실망이다. 실망하기엔 이르다. 기다려보라. 반드시 그 자를 잡아 예나 낭자의 복수를 하게 해주겠다. 고맙다. 그대, 이제 어찌할 테냐? 어쩌긴 내려가련다. 어디로? 어디긴 몰라서 묻냐? 화엄사로 간다. 임금은 이해나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왠지 모르게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성에 대한 야릇한 감정이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지금도 임금의 가슴은 마냥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하고 순진하고 상큼한 해맑은 모습은 임금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녀의 향기가 임금을 황홀감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어떻게든 잡고 싶었다. 아니, 잡아야 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머물러 있게 해야 했다. 이윽고 임금이 입을 열었다. 예나 낭자. 이왕 한양에 왔으니 며칠 더 머물다 가지 않겠는가? 한양에서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지 않느냐? 오직 복수의 일념으로 살아왔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진 지금 갈 곳은 한 군데 나를 품어준 화엄사밖에는 없지 않느냐? 이번에 내려가 사부님 말씀대로 출가하려고 한다. 모든 번뇌를 잊고 불심에 귀의해 남은 생 살아가련다. 그대 나에게 해준 친절 영원히 잊지 않겠다. 복수는 포기한 것인가? 실질적인 원수인 수정대구는 이미 죽었다. 더 이상 무슨 복수를 하느냐? 임금은 이에나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고 직감했다. 이에나가 비구니가 되는 것만큼은 막아야 했지만 명분이 없었다. 그녀의 마음을 모른 채 임금 곁에 남아달라고 강요할 수도 없었다. 이 짧은 운명의 인연은 오늘로 끝난다고 생각하니 임금의 마음은 몹시 심란했다. 그러나 보내야 했다. 임금이 체념하고 작별의 말을 하려고 할 때 지밀상궁에 고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전하, 의명공주 입시이옵니다. 의명이? 임금의 만면에 희색이 가득했다. 의명이 때맞춰 와주었기 때문이다. 의명이라면 이에나를 붙잡아 둘 수 있을 것 같아서였다. 어서 들라 해라. 지밀상궁이 문을 열어주자 이혜진이 사뿐히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방 안의 등을 보이며 앉아있는 여인을 한 번 보고 임금에게 말했다. 전하, 의명이 전하를 뵈옵니다. 옥체 강령하셨나이까? 의명, 언제 온 거야? 그래 갔던 일은 잘 된 것이야? 예, 전하. 어젯밤에 왔고 갔던 일은 성과가 아주 많았사옵니다. 아뢰올 말씀이 아주 많사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누시옵니까? 과인이 둘을 소개하지. 여기 낭자는 특별한 인연으로 만난 화엄사 일연선사의 제자인 이에나라 한다. 그리고 임금이 말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이혜진은 소리쳤다. 예나. 너 예나 맞지? 나 예진이야. 순간 이에나가 얼굴을 돌려 이혜진을 보고 눈을 휘둥그레 뜨고 역시 소리쳤다. 예진 언니. 언니가 공주였어요? 이혜진이 이에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응. 그렇게 됐네. 예나야, 우리 이 얼마만이야? 너무 반가워 눈물이 나올 것 같구나. 나도 여기서 뜻밖의 언니를 만나다니 너무 기뻐요. 그것도 언니가 공주마마라니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놀란 것은 임금이었다. 둘이 아는 사이였다니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임금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말했다. 뭔가? 둘이 벌써 아는 사이였던가? 예, 전하. 2년 전 충청도 보은현에서 우리는 처음 만났어요. 보은현에서 만났다. 어찌된 영문인지 소상히 말해보라. 이혜진은 2년 전 이에나를 처음 만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2년 전. 이혜진은 속리산 법주사를 탐방하고 보은현으로 가기 위해 말티고개를 넘어가고 있었다. 고개 정상에 이르자 노곤하여 쉴 곳을 찾았으나 마땅한 자리가 없어 아름드리 나무 위로 날아올라가 깍지 낀 두 손을 베개에 삼아 누워 눈을 감았다. 얼마가 지났을까 밑에서 들려오는 말소리에 이혜진은 눈을 뜨고 밑을 바라보았다. 스님 한 분과 앳된 얼굴의 소녀가 앉아 얘기를 하고 있었다. 스님이 말했다. 예나야,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꾸나. 예, 사부님. 그러셔요. 내가 절을 떠나 이렇게 먼 곳까지 온 것은 처음이구나. 그래요. 답답한 절에만 파묻혀 지내다 산자수명한 자연을 벗사무니 몸과 마음이 절로 정화되는 것 같아요. 정말이지 너무 좋아요. 슬픔을 이겨내고 이렇게 밝고 해맑게 자라주어 고맙구나.
가끔 내 얼굴에 그늘이 지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었다. 사부님. 모두 사부님의 가르침 덕분인거려. 허허. 내 천성이 너를 그렇게 이끈 것이야. 올해 내 나이가 몇이더냐? 사부님을 따른 지가 이제 8년째이니 18빌거려. 세월이 참으로 빠르구나. 내가 내 곁을 떠날 날도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래 복수에 대한 결심 사그라들지 않고 그대로더냐? 예, 사부님이 아니었으면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복수가 제자에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인거려. 그것이 자식된 도리이나 또한 자비를 베풀미 부처님의 뜻이란 것을 명심하거라. 예, 사부님, 가슴속에 새겨둘게요. 자, 이 고개만 넘으면 법주사가 눈앞이니 이제 일어나자꾸나. 그들이 막 일어나려 할 즈음 한 사람이 지게에 큰 통을 싣고 올라와 그들의 맞은편에 지게를 세워놓고 이마에 땀을 씻으며 큼직한 돌 위에 앉았다. 스님이 지게꾼을 향해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그 통 안에 든 게 무엇이오? 이거 말이오? 술이 옳시다. 무슨 술이오? 곡주라오. 왜 물어보시오? 곡주라. 한 잔 팔 수 있소? 어디서 오는 길이오? 우리는 경상도에서 오는 길이오. 멀리서 왔구려. 조소이다. 어차피 팔려고 가져가는 술인데 여기서 파나 주점에서 파나 매 한 가지 올시다. 하며 지게꾼은 지게 위에 걸어놓은 바가지를 손에 들고 술통에 있는 술을 가득 퍼서 스님에게 주었다.